오늘 알려드릴 거는 금융 투자 업종에 대한 좀 DB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DB 광고랑은 조금 더 다르게 이런 금융이랑 투자 업종 쪽에서 조금 더 특성들이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함에 있어서도 금융이나 투자 쪽이면 조금 더 이런 걸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 광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제일 시작부터 볼까요? 아예 이제 처음 이제 광고를 시작하시는 분이 금융 투자 업종에 대한 뭐 DB 광고라 그러면 이제 일단 DB 광고가 뭘까요? DB 광고? DB 광고는 아무래도 예시를 들자면 보험이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제로 되고 있는 투자 업종, 금융 업종. 투자, 그래. 뭐 네. 대출. 최족빵님 안녕하세요. 그다음 행복하게 웃는 분님 안녕하세요. 많이 좀 들어와 주셨네요. 보험 투자 대출. 네. 또 아무래도 이커머스랑은 좀 반대되는 성향의 그죠.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B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맞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이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럼 이제 DB 광고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들을 조금 하나씩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DB 광고는 내가 어떤 유형화된 상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 대출 투자 상품이 내가 이 사람을 잘 연락을 해가지고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서 전환율에 대해서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형화된, 그러니까 딱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렇기 때문에 DB 광고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드렸고, 그럼 이제 금융업종 아니면 투자업종 DB 광고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돈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이미지 같은 거 뭘 못 쓴다든지 그런 게 좀 있겠고, 이미지나 돈 관련 또 내용을 적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결국 소재에 있어서 좀 활용 방안이 제한적이다.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미지 광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대출을 하는데 10년 무이자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도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이제 10년 무이자는 좀 어떻게 보면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는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보험을 하면은 1년에 뭐 10,000원만 내도 우리가 뭐 1억을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너무 이제 허황된 광고나 이런 거기 때문에 활용 방안이 좀 제한적이라 보통은 그런 광고 내에다가 뭐 작은 글씨나 아니면 요즘에는 좀 엄청 안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경 벗으면 시력이 너무 안 좋은데 안경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벗은 것 같아요. 광고 요만하게 진짜 작게 이거는 뭐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줘야 되거든요. 법령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있고, 또 뭐 제한적인 부분 말고 좀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좀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온다라든지. 아무래도 금융 투자 업종이다 보니까 나이대가 아무래도 좀 그 금융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타겟팅을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나이대가 좀 높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이대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나이대 금융에 찾는 사람들이 상품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 보험을 광고를 해요. 근데 20대를 상대로 어린이 보험을 광고를 한다?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타겟 자체도 학부모 대상 아니면 한 40대에서 50대 여성 대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함에 있어서도 안에 내용이나 이런 걸 적을 때 우리는 우리 아이 뭐 학교 갈 때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야 되는데, 이거랑 또 반대로 내가 20대를 대상으로 타겟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대출 상품 해놓고 글자만 빡빡빡빡 크게 해놓는다. 그래서 약간 40, 50대 타겟으로 진행을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것도 효과적인 광고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겟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소재의 중요성이 크다. 근데 이제 중요성이 크지만 제한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요약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금융 투자 업종 중에서 요즘에 그래도 좀 그러니까 이전에 좀 전통적인 매체들 말고 요즘에 좀 제일 핫한 매체들 위주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 좀 제일 금융 투자 업종 중에 좀 핫한 광고 매체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토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토스, 네. 그죠? 토스 잘 쓰세요?
토스 당연히 사용합니다. 또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은행 어플 같은 것도 음. 필요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그냥 토스로 좀 보내면 맞아요. 그냥 슈슈 아무래도 끝나죠. 수수료도 없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 토스에 언젠가부터 광고가 좀 늘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쨌든 저희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런 데에다가 광고를 하면 좋은데 요즘에 이제 이런 금융 투자 업종 그리고 이런 굳이 이제 금융 투자 업종이 아니더라도 이런 DB 광고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니즈가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토스 광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토스 광고는 뭐 다 아실 테지만 그럼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토스 광고는? 토스 광고라 하면은 우선 11가지나 광고 유형이 있는데요. 광고 유형이 11가지. 네. 정말 그래서 광고하기는 좋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처음에 잘 매체예요.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매체든 캠페인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캠페인 목적으로 먼저 구분을 지어보면은 뭐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잠시만요. 네. 그러면 캠페인 목적에 따라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그렇죠. 목적에 따른 토스 광고 구분. 첫 번째는 네. 인지도인가요? 그렇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방문을 인지도를 위한 목표 설정.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기 퍼널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어쨌든 좀 도달 목적이겠네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광고가 쭉 퍼져야 될 때. 그럴 때 좀 많이 사용하겠네요. 우리 광고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도달해야 할 때. 그 다음에 또 목표가 또 나머지 세 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문 유도. 요거는 약간 메타로 치면은 뭐죠? 메타로 치면 좀 트래픽? 맞아요. 네. 트래픽 같은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고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어디로 좀 유도를 하죠? 웹이나 그리고 뭐 랜딩 페이지. 네. 앱도 돼요. 그렇죠. 앱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트래픽 클릭을 좀 유도하는 광고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캠페인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거, 잠재 고객 확보용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듯이 DB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최썬다님 토스라고 토스 좀 궁금하셨나봐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재 고객 확보 적인 측면이 있고 네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 잠시만요. 이러면 판매겠네요. 그렇죠.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뭐 제품들. 자, 그다음에 이제 찹쌀떡님이 혹시 평균 객단가가 500만 원이 넘는 업종의 경우 토스 광고가 효과적일까요?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 매체를 어떤 걸 사용을 하시면서 토스를 서브로 가져가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 객단가가 5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바로 구매를 하진 않겠죠. 뭐 사람들의 이제 구매 여정을 좀 따라가 보면 한 500만 원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냉장고 이런 걸까요? 냉장고가 더 비쌀까요? 500만 원쯤 하는 제품이 뭐가 있죠? 제가 돈을 잘 안 써가지고 500만 원쯤. 500만 원쯤 냉장고도 그래 뭐 냉장고라고 한번 네. 해볼게요. 근데 냉장고 같은 어쨌든 좀 고관여 제품을 단순히 내가 토스에서 바로 봤다라고 해서 이걸 바로 구매를 하진 않겠죠. 왜냐면 이거에 있어서 2차적으로 검색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이 브랜드가 좀 어떤 브랜드인지도 알아볼 거고 아니면 이걸 남기기 전에 상담을 먼저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고도 하면서 저희의 뭐 어떤 광고 AMPM이라는 회사의 냉장고라고 하면 AMPM 냉장고 쳤을 때 저희의 광고나 콘텐츠가 나오게끔 세팅을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상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판매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DB 관련 광고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주시면 토스 광고가 효과적일 수 있는데 보통 토스 광고를 이제 메인으로 쓰는 경우랑 서브로 쓰는 경우가 주요 업종이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조금 더 말해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썬담님 아까 전에 이제 토스 이러신 분인데 DB 업종 토스에서 아웃랜딩으로 세팅한다면 전환값은 잘 잡히나요? 이것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토스도 이제 뭐 픽셀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전환값이 좀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전환값을 잡을 수 없는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채널 랜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아니면 설정을 할 때 UTM 같은 걸 심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GA에서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조빵님은 토스 말고 구글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구글도 뒤에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좀 제품에 대해서 그 캠페인에 대한 좀 유형들을 좀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유형들에서 어쨌든 아까 캠페인이 11개 정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간 인지도, 방문율도, 잠재력 확보, 판매에 있어서 좀 대표격 아니면 좀 추천할 만한 캠페인들 위주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네, 먼저 이제 인지도 캠페인이랑 방문유도 캠페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개를 같이. 네네. 네. 저는 인지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고객에게 처음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광고 유형이 썸네일 광고, 썸네일형, 썸네일 배너 광고, 배너형, 그리고 리스트 배너형, 배너형, 네, 그리고 행운 퀴즈 광고, 퀴즈, 네. 행운 퀴즈, 그리고 버튼 누르기. 버튼 누르기. 네. 뭐 이렇게 등등등 있겠네요. 네, 썸네일 배너, 리스트 배너, 행운 퀴즈. 뭔가 이제 인지도에서 여기를 하나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중에 조금 이제 추천하는 건 있으신가요? 추천하는 건 제일 추천하는 거? 저는 썸네일 배너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네. 썸네일 배너? 그러면 저희가 썸네일 배너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정민 마케터님이 쓰신 글이 있죠? 요거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썸네일 배너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말 그대로 썸네일을 이렇게 배너형으로 띄워주는 광고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되게 눈에 확 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고객이 말 그대로 인지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이게 CPM으로 과금이 되다 보니까 클릭이 되지 않더라도 과금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0원 단위나 뭐 1,500원 이런 식으로 최소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예산이 진짜 빨리 타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이제 클릭을 안 해도 돈이 맞아요.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각 캠페인이나 소재별 최소 집행 금액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도 면에서는 이런 조금 장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지도에서는 그럼 썸네일 배너형을 좀 추천을 드린다. 방문 유도형에서는 조금 이제 어떤 캠페인일까요? 방문 유도형에서는 그냥 이제 광고 종류가 방문 유도는 되게 많은데 네.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모먼트 배너, 모먼트, 그리고 풀페이지 배너. 풀페이지. 요것도 이제 그대로 말만 하면은 어디 지면인지 모르시니까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이거는 잘 모르신다라고 좀 헷갈린다 하시면은 토스 앱 키시면 됩니다. 토스 앱 지금 키시면서 저희 이 영상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광고인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어떤 광고일까요? 이제 모먼트 배너 같은 경우에는 화제성 높은 여기 보시다시피 화제성 높은 서비스에 주목도 높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 또한 화면 전체를 채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페인 목적에 되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전이랑 다르게 어쨌든 인지도 명에서 CPM으로 과금이 됐다라고 하면 모먼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CPC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요것도 이제 최소 입찰가, 최소 집행 금액이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뭐 레퍼런스를 요청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광고 집행 전에 있어서 한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까라고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거를 역산해가지고 따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말고도 아까 풀페이지 나왔잖아요. 풀페이지는 뭐 말 그대로 보면은 진짜 좀 꽉 차게 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소 입찰가가 이거보다는 그럼 전 거보다 조금 비싸겠네요. 그렇죠. 얼마 정도 조금 비싸죠? 최소 입찰가가 300원에서 20원 단위로 조정 가능하다고. 맞아요. 네.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거의 100원 정도 좀 높네요. 그러면은 어쨌든 한 번 클릭될 때 100원이 더 들지만 아까보다 범위 자체를 보면은 꽉 채울 수 여기에는 있어요.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하단이나 이런 거 남는데 좀 꽉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가능한데 어쨌든 풀페이지 배너나 이런 모먼트 배너 역시 뭔가 이제 트래픽이나
클릭을 유도를 하거나 어떤 뭐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좀 쏴야 될 때 이럴 때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캠페인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빠르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먼트 풀페이지가 있고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떤 거를 사용을 할까요?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 가지 광고 유형이 있지만 일부를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풀페이지, 모먼트 페이지, 모먼트 이것도 이제 동일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거랑 또 다르게 또 별도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거랑 또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네, 저희 또 다른 광고 유형 중에 머니 알림이랑 이번 주 미션이라는 광고가 머니 있습니다. 알림, 이번 주 미션. 이런 광고는 조금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혹시 이전에 사용해놓은 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머니 알림 요거는 뭔가요? 머니 알림은 이제 앱 내에서 알림을 띄워주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과금 기준은 CPP로 이제 푸시가 오는 당 과금이 발생하는 식으로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토스 같은 거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한 게 뭐냐면 햄버거를 월에 한 번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햄버거 왕이라는 게 갑자기 오고 네. 커피를 한 번밖에 안 먹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요즘에 이상한 것 같기는 해요. 카페인 중독자라고 저한테 이제 알림이 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처럼 토스로 이제 결제를 하거나 저희 결제 정보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니까 최썬담님 바이럴 목적으로 행운 퀴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여행이나 어떤 숙박 앱을 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여행 관련 상품을 추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뭐 거기 근처에서 결제를 좀 많이 했던 사람들 위주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타겟팅에 있어서 조금 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랑 이제 다르게 썬다님이 좀 궁금해하는 이번 주 미션 이런 거 이번 주 미션은 행운 퀴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번 주 미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번 주 미션? 네, 이번 주 미션은 이렇게 형식이 되게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 미션을 수행했을 때 미션을 수행시킴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광고입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뭐 미션 같은 거는 조금 어떤 게 있을까요? 뭘 해야 좀 미션 성공이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앱을 설치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앱을 설치해서 특수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던가 가입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해야 한다던가 뭐 아실 분들을 이야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이렇게 쿠키런 같은 거 할 때 이거 깔아서 뭐 문의하면은 뭐 이렇게 주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마 이런 형태 같아요. 그럼 이런 형식으로 토스도 이번 주 미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번 주 내에만 그럼 완료를 하면 되겠네요. 이번 주 미션 카드 10개 정도 이상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에 있어서 어떤 특정 앱에서 어떤 뭐 데이터를 남겨라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고 이 어플을 설치한 다음에 뭐를 해라 라고 유도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썬담님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거 있잖아요. 행운 퀴즈 같은 거. 그럼 행운 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어디에서 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행운 퀴즈. 네, 여기 있네요. 행운 퀴즈. 저희 행운 퀴즈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확대해 드릴까요? 네, 잠깐만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네, 행운 퀴즈는 이런 겁니다. 네. 이런 형식. 이렇게 앱별로 광고를 띄우는 앱별로 말 그대로 퀴즈를 참여하는 형식의 광고인데요. 다시 돌려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퀴즈 참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저들한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허스디비들을 좀 방지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참여만 하고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알아서 찍히게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걸 뭘 신청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빙거래를 신청을 했는지 카카오톡을 신청을 했는지 뭐 던킨도너를 신청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브랜드와 관련된 퀴즈를 낸다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채취한 신제품 이름은 땡땡땡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이 브랜드에 대한 각인과 동시에 트래픽을 유도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럴 목적으로 행운 퀴즈 같은 경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진짜 이제 커뮤니티나 아니면 특정 뭐 바이럴 쪽으로 조금 더 화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밑작업이나 아니면 좀 재밌게 문제를 내 가지고 자연스럽게 좀 바이럴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퀴즈를 맞췄을 때 유저들한테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딱히 그 광고를 보려고 들어간 유저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볍게 퀴즈 풀고 포인트 받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아까 전에 1번 저희 목표랑 그다음에 이제 뭐 3번이나 4번 같이 뭔가 이제 판매나 아니면 잠재곡을 좀 모아야 하는 거에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썬담님. 썬담님이 지금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셔서 왕관을 지금 1바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왕관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저희가 판매가 될 것 같아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캠페인 같은 걸로 보면 판매 같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 모먼트, 풀페이지 배너가 있고요. 모먼트 약간 얘네들은 좀 계속 효자네요. 계속 나오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과 차별된 광고라고 하면은 쇼폼 형태가 있습니다. 그 토스도 쇼폼이 있나요? 네, 쇼폼이 있어요. 요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쇼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하는 걸까요? 이제 이것도 CPT라고 해서 1시간당 과금이 책정이 되는데 네. 이제 시청 시간을 지정해서 쇼폼 형태로 영상을 노출하는 광고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시간별로 상세 페이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미지보다는 영상이 조금 더 CTR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광고를 하고 그리고 금융 광고를 함에 있어서도 쇼폼 형태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쇼핑 영상 보면 포인트 받아요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 이제 리워드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냥 좀 보러 들어왔다가 브랜드에 대한 각인을 하고 이거에 대한 구매나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토스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좀 토스 광고를 할 때 그럼 좀 유의하거나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토스 광고 팁이라고 그럴까요? 팁. 토스 광고 팁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광고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확실한 캠페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한다. 네. 설정하고 진행.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어디로 갈지를 좀 정하고 출발을 해야 저희 도착을 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고 하지만 얘는 아예 나라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토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집행하면서 컨트롤하면서 느끼는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탑니다. 많이 탑니다. 왜냐면 이게 최소 집행 단가 그 다음에 최소 집행 예산 요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CPC가 떨어지더라도 이거 이상은 떨어지지가 않고 아무리 내가 예산을 적게 쓰고 싶더라도 하루에 이거 이상은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중저가 100에서 한 300 정도 쓰시는 광고주 분들이 토스를 메인으로 가져가기엔 그래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인으로 가져가실 거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주요 시간대에만 잠깐씩 플레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시간대에다가 조금 낮춰가지고 우리는 그럼 잠재곡의 확보보다는 이걸로 약간 좀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다른 매체로 조금 유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토스에 대한 목표를 약간 조금 위에 퍼널로 옮겨주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최족빵님이 얘기했던 이제 구글 쪽을 그럼 먼저 해볼까요? 구글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하잖아요.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구글 광고는 혹시 좀 어떤 종류가 있으신지는 알고 계실까요?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검색 광고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피맥스, GDN 그죠? 검색 광고. 그다음에 GDN이라고 하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그다음에 디맨드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죠? 그다음에는 피맥스. 맞아요. 같은. 검색 실적 최대화. 네. 피맥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구글 광고에서 좀 제일 많이 쓰는 거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업종이라고 했을 때 디맨드젠이나 아니면 피맥스 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좀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팁. 왜냐면 G2 인증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좀 많이 시달리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G2 인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구글 광고로 인해서 금융 타겟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무조건 필수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G2 인증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아까 이런 금융 타겟팅을 진행을 할 때 모두 다 써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분양업종 같은 거에서 여기 되게 꿀 지역입니다. 투자하세요. 투자 들어갔죠? 이것도 G2 인증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약간 유사 투자 자문업 비슷한 업종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까지는 아닌데 이걸로 뭐 이렇게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하고 싶으면 우리 먼저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투자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G2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광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G2 인증을 어떻게 빠르게 받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2 인증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옆에 있는 정유 마케터님이 좀 많이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좀 맡기신 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거 G2 인증은 거기가 저희 무료로 도와를 드리거나 광고 집행 전까지 많이 상담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G2 인증을 어떻게 잘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G2 인증을 받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금융 타겟을 쓸 수가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 되는데 디맨드젠 안 써지 디젠이나 피맥스가 중요한 이유라고 해보면 보통 저희가 아무 니즈가 없는 사용자들을 검색 광고로 끌어올리는 게 더 쉬울까요? 배너 광고가 더 쉬울까요? 아무래도 배너 광고가 그죠? 더 쉽죠. 조금 더 이제 이미지적으로 내가 뭐 돈 버는 방법 알려줄게 이러면서 딱 본다든지 아니면 이미지적으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인데 그렇다 보니까 디맨드젠이나 피맥스처럼 뭐 이 GDN도 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디맨드젠이나 피맥스 같은 전환에 조금 더 최적화 있으니까 이거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미지나 영상으로 최적화 플러스 전환에 집중 가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맨드젠이나 피맥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광고 소재에 대해서 이미지나 영상이 집행이 가능하고 어떤 특정한 전환에 있어서 집중이 가능할 때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대출 신청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어떤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페이지 내에서 저희가 이제 전환으로 처음에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상담 신청 완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클릭이랑 체류 시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그리고 스크롤 뎁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체류 시간, 스크롤 뎁스 등등. 그래서 클릭은 말 그대로 이제 버튼 클릭으로 저희가 잡아볼 수가 있겠고 체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이 뭐 한 1분, 뭐 한 2분 정도 되는 사람들. 스크롤 뎁스는 말 그대로 이제 스크롤 많이 내렸던 사람들 그런 스크롤 내리는 기준. 이렇게 해서 전환값을 잡고 최적화하는 게 가능. 자, 이렇게 이제 전환에 있어서 최적화가 가능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타겟팅이에요. 타겟팅에 있어서 디맨드젠에서 저희가 타겟팅이 좀 가능한데 디맨드젠이 가능한 게 제가 일단 관심사 기반으로 좀 있는데 이거 말고는 좀 어떻게 있을까요? 가능한 걸로는 검색 키워드. 그죠? 검색 키워드. 잠시만요. 하나씩 네. 한번 해볼게요. 검색 키워드 타겟팅.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검색했냐?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주로 검색하냐? 위주로 타겟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앱 타겟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앱 타겟팅. 뭐 어떻게 보면 뭐 영문이라든지 이런 투자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나 유사한 사람 기반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이트 타겟. 그죠. 사이트 타겟팅. 이것도 뭐 무슨 투자증권 사이트 방문자와 유사한 사람 이렇게도 이제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겟팅에 있어서 아까 말한 이런 전환을 기반으로 좀 최적화를 하고 타겟팅에 있어서 최적화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구글 광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메타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메타랑 구글이랑 조금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메타와 구글의 다른 점은 콘텐츠냐 아니냐 약간 이 부분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금융 투자 업종의 좀 특징이기는 한데
유튜브나 이런 지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20대 좀 취준생이었는데 어떻게 좀 성공을 했고 아니면 어떻게 좀 대출을 받고 스토리 라인이 아니면 콘텐츠가 있어요. 이런 콘텐츠가 있는 반면에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무이자 딱 바로 이제 후킹이 되도록 들어오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 뭐 물론 구글에서도 있지만 메타 쪽에서 이런 잠재 고객을 확보할 때 좀 많이 쓰는 캠페인 같은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잠재 고객 확보라 하면 잠재 고객 캠페인 그죠. 있습니다. 메타에서는 잠재 고객 캠페인 요게 조금 유명하죠. 이제 요거를 설정을 하면 따로 이제 사이트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사이트가 없어도 가능하죠. 그죠? 메타, 그쵸, 메타는 그죠. 가능하죠. 네. 자, 메타의 경우에는 사이트가 없어도 잠재 고객으로 가능한데 폼 양식을 받고 여기서 바로 DB를 남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광고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요즘에 친구들 뭐 하려고 보면은 창업이 너무 많이 떠요. 저는 이제 창업이 아닌데 창업 타겟팅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보통 그거 넘겨보면 특징이 바로 스토리에서 넘기면은 바로 거기다 이름이랑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DB를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근도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게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썬담님 1등 빼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소님이 당근도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게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당근도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아마 좀 시간이 조금 지금 이제 메타 광고 하고 네이버 하고 해서 당근까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면 잠재 고객 캠페인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에는 이쪽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폼 양식을 받고 바로 DB를 남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웹사이트들을 기반으로 DB를 받는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행복하게 웃는 손님 약간 근데 1등 하시려고 조금 답변 많이 치시는 거 아니죠?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그럼 폼양식을 받고 바로 DB를 남기는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장점 단점을 좀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그럼 장점 단점을 파악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잠재 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접근성이 좀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웹사이트 기반으로 할 때는 뭐가 좋을까요? 웹사이트 기반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유입되는 DB의 질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유입이 쉽다. 대신에 질이 별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입이 어렵지만 질이 좋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입이 쉽다, 질이 별로다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잘 짓고 이거를 좀 잘 컨트롤하는 게 어쨌든 마케터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잠재 고객 캠페인에서 질을 좀 늘리기 위해서 보통 이제 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질문 수를 늘리면은 그 질이 별로인 단점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질문 수를 좀 늘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창업 예산은 얼마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대출 받으시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추가해주면 이거에 대한 응답률은 물론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질이 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유효한 DB를 좀 쌓을 수가 있을 테고 여기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질이 좀 좋은 대신에 유입을 좀 쉽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웹사이트에 대한 컨디션 점검, 상세 페이지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뭐 웹사이트를 쭉 봤을 때 내가 쭉 내리면서 상담 신청하는 게 제일 밑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기 밑에까지 내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일 위로 옮겨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따라다니게 하는 뭐 패널 같은 걸 밑에다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담에 대한 유입을 조금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랑은 또 이제 별도로 네이버도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네이버. 저는 네이버가 그래도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금융업종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DB 질은 최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클릭 문의 10건 중에 뭐 7건, 8건은 실DB예요. 이제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아무래도 네이버는 CPC가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CPC가 높다. 저희가 뭐 대출이나 아니면 뭐 투자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뭐 돈 버는 방법 이런 거
구글에 비해서 정확히 CPC가 4배에서 5배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CPC가 좀 많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약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문구나 아니면 이런 거에 쓰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심의 같은 것도 미리 좀 받아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대출 광고에 있어서 뭐 배너 하단에 있는 어떤 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약이 가장 많은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버니까. 그럼 CPC가 높을 때 보통 이런 광고를 진행을 할 때 저희가 CPC가 높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진행할까요? CPC가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할까? CPC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대를 분류한다던가 아니면은 시간대를 우선 시간대를 조정. 분류한다. 이제 시간대를 분류하는데 이 시간대를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은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할까 이런 식으로 감으로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문의가 많은 시간대를 알고 있을 거니까 문의가 많은 네, 시간대, 이제 문의가 많은 시간대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출될 수 있도록 세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CPC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어느 특정 시점밖에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거를 무조건 모든 시간대에 태우고 막 새벽 시간대에 태우고 이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에만 파워링크를 노출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면 CPC가 높은데 조금 DB의 질은 좋으니까 이 좋은 시간대만 좀 알짜배기로 뽑아먹는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썬담님 이제 2등이 다시 되셨습니다. 어떻게 1등 되시려고 어떻게 질문을 계속 주시는 걸까요? 자, CPC가 높아도 쿼리량이 적으면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잡는 게 맞을까요? 이것도 이제 마케터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CPC가 높아도 쿼리량이 적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보는 게 경쟁자가 좀 많은지 봐요. 그래서 이거가 너무 쿼리량이 적은데 경쟁자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메인 키워드에서 싸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CPC가 높아도 쿼리량이 적다라는 거는 서브 키워드라는 건데 그 서브 키워드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환이 잘 나는 키워드냐 아니냐를 일단 먼저 분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분리를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플레이했을 때 경쟁자들이랑 이 키워드에서 싸우는 거랑 메인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상위 키워드에서 싸우는 거랑 CPC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쿼리량이 좀 많은 데서 싸우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입찰가를 잡는다라고 처음부터 딱 정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표들을 좀 본 다음에 키워드마다 다르게 별도로 적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썬다님도 어쨌든 행복하게 웃는 손님도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상 여기서 저희가 지금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질문 있으신 경우에 질문 받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토스 광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 메타, 네이버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매체 중에서 요즘 좀 가장 관장하고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토스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토스 왜일까요? 아무래도 금융 매체이다 보니까 토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되게 많고 남녀노소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접근성이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데 되게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금융 매체면 어느 정도 이 금융에 관심이 있는 상태로 좀 들어온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객에 대한 매칭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뭐 DB를 남기는 실 DB율 같은 게 토스가 좀 더 높다. 그러면 저는 똑같은 거 추천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글이라고 할게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G2 인증이 허들이긴 합니다. 허들만 넘으면은 유튜브 주변에 막대한 사용자들을 확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대출이나 아니면 금융 같은 게 필요할 때 물론 찾는 경우도 많지만 유튜브나 어느 영상이나 광고 소재를 보고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1차 유입을 해주고 뭐 검색 광고는 이제 깔아놓는 식으로만 진행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2차 유입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추가적으로 더 질문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네, AMPN 글로벌 마케터 이정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